안녕하세요. 야매 최정환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통 이선주 박사입니다. 자, 처음 파트 1. 자, 1부. 도대체 HRD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는 용어가 요즘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들리고 있어요. 자, 질문 첫 번째. 네. HRD의 유래가 네.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게 교육학 베이스에서 나온 건가요? 경영학 베이스에서 나온 건가요? 일단, 제가, 제 백그라운드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돌이에요. 엔지니어인데다가, 그 다음 비즈니스 컨설턴트, MBA 마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HRD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HRD라고 막 얘기하는, 인재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비즈니스, 그것도 전략 쪽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HRD라고 하는 말이 급속하게 막 이렇게 유행해진 거 있죠? 네. 그게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국에서? 언제쯤일까요?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부터죠. 네. 그러한데, 그러면은 2000년대 초반 이전에는 인재개발이 없었느냐? 있었지만 HRD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죠. 그렇지요. 자, 그래서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 갑자기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데 그런 것들이 왜 갑자기 왜 HRD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AHRD라고 하는 학회도 생기고 ASTD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ASTD 지금은 이제 ATD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 이제 학회에 많은 그런 교육 훈련 관련된 분들이 막 가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당시 노무현 정부였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육 인적자원부라고 하는 걸로 갑자기 또 이름도 바꿨었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HRD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그때쯤에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고 하다 보니까는 각 회사에서 이제 이거 교육훈련을 시키면 이게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HRD를 하면은 이제 좋다. 그리고 그 말도 맞고.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왜 HRD가 중요했느냐? 이거는 조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제 비즈니스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거의 정확하게 1990년대 초반부터 저희가 이제 테크놀로지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IT 기업들. IT 붐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IT 붐이 막 있는데 거기에서 인재가 점점 부족해지는 거야. 특히나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최근의 예인데 비슷해. 90년대 초반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작년에 2017년도에 뉴욕 유니버시티에 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박사로 이제 졸업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전공이 뭐냐면 머신러닝 쪽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러닝.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네, 머신러닝이네, 딥러닝이네, 요새 이제 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핫한 토픽이죠. 그렇지. 근데 이런 사람이 졸업을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달려들어서 내가 100만 불 줄게, 아마존에서 와가지고 얼마 줄게, 팀 다 데리고 와, 그 다음에 구글에서 어떻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렇게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나 창업할래. 해가지고, 클래리파이라고 하는 거를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쥐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한 팀 내지는 이런 한 사람을 데리고 옴으로써,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아주 핫한 토픽, 아주 핫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냐 못하냐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걸려요. 이랬는데 이런 현상이 1990년대 초반의 IT 붐 세대 때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1990년대의 초반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갖다 누가 정리를 했느냐,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War for Talent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재 전쟁이다. 유명한 책에 있죠? 이게 책이 언제 나왔냐면은 2001년에
2001년에 이 마이클스라고 하는 분이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낸 게 War for Talent 해가지고 마이클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저자로 해가지고 그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해졌죠. 네. 그런데 이것도 원류가 아닌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1997년에 스티브 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맥킨지 컨설턴트였다고. 맥킨지 전략 컨설턴트였어요. 네. 1997년에 헨킨 아저씨께서 War for Talent라고 정확하게 자기 맥킨지 쿼털리에다가 그 발표를 해요. 네. 왜? 맥킨지에서 사람들의 비즈니스 막 전략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다 조사를 해보니,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을 빼올라고 막 난리가 나고 해가지고 야, 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은 가장 적합한 인재를 데리고 오고 써먹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갖다 활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특히 이제 ICT 같은 첨단 비즈니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오느냐에 대한 거를 썼어요. 그걸 보고 이제 마이클스라고 하는 분하고 협력하고 해가지고 2001년도에 책을 내고 그게 빵 터져가지고 이제 그 인재 전쟁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게 2001년이잖아. 네. 2001년 1997년 맥킨지에서 시작을 했다가 2001년에 그 책 막 이렇게 나오고 그때 이제 패러다임이 빵 뜬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야, 우리 인재가 없어. 그리고 인재가 없는 건 둘째치고 있는 인재도 그러면은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려다 보니까는 이거 어떡하지? 사람을 기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기르는 방법이 뭐가 있지? 교육훈련 해야죠. 그거밖에 없어? 야, 아무리 교육훈련 해도 안 되잖아. 라고 해가지고 이제 찾은 거예요. 막 찾기 시작했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의 무리들이 있네. 그 일단의 무리가 누구냐면은 ASTD라고 American Society of Training and Development, 예, ASTD라는 게 있었다고요. 그 이제 트레이너들하고 코치들, 그다음에 기업 교육훈련 전문가들이 있는 그 1943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있었던 그런 전문가 컨퍼런스가 있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문의를 해봤죠. 네. 우리 어떻게 하면 인재들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기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답이 별로 없어. 뭐냐면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졸라게 합시다. 그러니까 교육훈련 졸라게 합시다. 근데 교육훈련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야. 자, 구글의 엔지니어가 있어요. 구글의 엔지니어인데 이 구글의 엔지니어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을 갖다 교육훈련을 시켜야 돼. 누가 교육훈련을 시킬 거야? 얘가 탑인데. 전 세계 탑이 얘야. 그런데 걔를 누가 교육훈련 시켜줄 거야? 없잖아.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그래서 우리가 리서치가 필요하다. 연구라는 게 좀 필요하다. 연구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연구자들께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되신 게 AHRD입니다.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 요건 나중에 이제 히스토리 읊을 때 좀 잠깐 또 얘기를 할 텐데.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게 뭐냐면 HRD가 경영학 베이스드냐, 경영학 기반이냐, 교육학 기반이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박사님 지금 경영학 베이스다. 저는 경영학으로부터 유발했다. 그리고 HRD라는 용어가 기존에도 우리가 교육 훈련을 계속했었는데 어느 순간 HRD라는 용어가 2001년도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된다. 네, 90년대 말. 그 나타나게 된 배경은 맥킨지 컨설턴트가 War for Talent라는 걸로 인재가 부족하다라는 걸 정의했기 때문에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야매. 네. HRD라는 용어는 기존에 했던 교육 훈련을 대체하는 말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대체라고는 아니고 HRD라는 게 묶여진 게 뭐냐면 HRD에 이제 추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HRD라고 하는 거는 T&D, 네.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걸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에서 교육개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OD가 있어요. OD. 오가니제이션 디벨롭먼트 해가지고 조직 개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커리어 디벨롭먼트에서 CD가 있어요. 네.
그 CD 말고 또 뭐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모두 있고 뭐 이래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HRD라고 하는 게 딱 부러지게 이걸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버라킹한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싼 거야. 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묶여져서 HRD다라고 우리가 우기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HRD라는 용어가 그렇게 없다가 갑자기 인기 있는 용어처럼 쓰여지는데, 혹자들은 이거는 미국에서만 쓰여지는 용어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네. HRD라는 용어를 안 쓰죠. HRD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HR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싫어하고 안 써요.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 나름 또 독일에서 독일 네. MBA 아닙니까? 그렇죠. 자, 독일 MBA인데 독일 애들이 휴먼 리소스라고 하는 말 자체를 거의 싫어해요. 철학적인 베이스도 있고 문화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어떻게 자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럽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은 자원으로 취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펀더멘탈한 어떤 철학적 배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는 말을 싫어해요. 잘 안 쓰려고 그래. 그 다음에 더불어서 휴먼 리소스라고 하는 말도 싫어.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죠? 주로 쓰는 게 레이버. 레이버. 예,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 훈련 내지는 사람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독일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빌둥이라고 불러요. 빌둥. 교양. 아, 교양. 예. 얼마 전에 뭐 교양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교양이라고 하는 말이 빌둥이에요. 그 빌둥인데 그 빌둥이라고 하는 컨셉이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써먹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개발이 되어지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적인 네. 그런 소양, 교양, 뭐 민주 시민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빌둥이다. 네. 인간은 그래야지. 아니, 니까지 것들 뭐 이 비즈니스 이것들이 뭔디. 니네 돈 벌라고 우리를 왜 갖다 써. 이게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영국은 또 약간 달라요. 아, 영국은 어떻게 다르죠? 영국은 또 HRD라는 말을 씁니다. 아. 네.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영미권하고 영미권하고 그다음에 컨티넨탈 유럽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네. 이 컨티넨탈 유럽 다시 말하면 이제 독일, 스웨덴, 뭐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를 제가 다 돌아다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휴먼 리소스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 네, 싫어할 것 네.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빌둥 내지는 뭐 다른 말 여러 말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간 개발이에요. 인간 개발. 휴먼 디벨롭먼트 인간 정도. 개발. 네. 기껏해야 쓴다는 게 휴먼 디벨롭먼트인데 이게 되게 웃기게도 독일의 평생교육 내지는 네.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교육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잘 돼 있죠. 잘 돼 특히나 있는 뭐 대표적인 보케이션 나라죠. 에듀케이션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오히려 말은 없으나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말은 없으나 그러나 유럽에서는 문화적으로 인베디드 되어 있다.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개발이 되는 거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개발을 해요. 죽을 때까지. 하다못해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뭐냐면은 나이가 이제 80세가 넘잖아요. 75세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독일에서 매일 아침마다 뭐 무슨 뭐 체육대학이나 이런 데 제가 있었던 학교 한데스 호chschule 라이프치히에 이렇게 운동장이 있다고요. 운동장인데 거기가 어디랑 쉐어하냐면 라이프치히 체육대학하고 저희가 이제 나눴어요. 매일 아침에 한 6시 반쯤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었던 게 저거 있죠. 마사이 워킹. 마사이 워킹이요. 마사이 워킹을 6시 반부터 한 8시 정도까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라이프치히 체육대학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워요. 나중에 코치 자격증도 따고. 어허.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가르쳐줘. 자, HRD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유럽은. 그러니까 생활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생활에 이렇게 통합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히 오히려 HRD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HRD 유래를 좀 알아봤는데 제 다음 질문은 그럼 HRD의 정의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HRD 정의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요거는 일단 그 역사를 좀 그러니까 HRD라고 하는 역사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그러시죠,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이 두 가지 흐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자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는 비즈니스에서 HRD라는 게 시작했다고 하잖아.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걸 에듀케이션 쪽이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학 기반에서 HRD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죠. 요것이 정확하게 HRD를 갖다가 정의하는 데에 굉장한 디베이트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HRD를 바라보면 그쵸. 정의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를 좀 훑어봐야 돼. 자,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네. HRD의 역사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HRD 역사는 일단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원숭이처럼 이렇게 선사시대에 있었을 때에는 어쨌든 그때에도 애들을 가르쳤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돌도끼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소나무나 이렇게 열매나 이런 거를 까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빠나 엄마가 이 새끼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를 데리고 와가지고 야 돌도끼는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해서 이거 열매를 이렇게 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거는 먹고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1대1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원신 시대부터 이 HRD, 그러니까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역사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 우리 인류의 역사와 거의 궤를 같이 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이 봐라, 교육이 시작했냐? 그 이제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이런 이코노믹스나 이런 쪽에 배신 봐라, 우리가 뭐가 쓸모 있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네. 네, 요런 얘기가 있어요. 여전히. 하여간에 그래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쓸모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가르쳤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HRD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선사시대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내가 어떻고 중세시대 막 했지만 그때는 거의 어프렌티스십 교육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1대1이지.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은 선생님과 도제, 선생님과 학생 간의 1대1. 네. 이런 것들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굳이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그렇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HRD라고 하는 직접 조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HRD의 역사. 직접 조상. 우리가 그러면은 조상이 누구냐? 네. 우리 조상 누구냐? 네. HRD 인재개발이라고 하는 학문에 조상님이 누구시냐? 제사는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자, 우리 직접 조상은 전쟁입니다. 전쟁. 네. 우리의 직접적 HRD라고 인재개발이라고 하는 학문의 직접적인 조상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있었던 TWI예요. 그렇죠. 트레이닝 워 인 타임인가? 네. 네. 이게 TWI예요. 이제 ASTD랑 관련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나중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TWI가 뭐냐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초기만 하더라도 미국이 참전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그렇게 참전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전황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참전을 하면서부터 무슨 싸움이 됐냐면 무조건 많이 만드는 싸움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총알 많이 만들어. 탱크 많이 만들어. 그 다음 비행기 엄청 많이 만들어. 네. 이거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문제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근데 젊은 애들이 다 군대를 갔네. 전쟁이 나서? 군대를 갔다고. 다 일할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그렇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군대를 끌려가 버려가지고 거기서 전쟁 병사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누가 했죠?
그러니까 그 누가 했을까? 누가 했을까요? 여자분들이 했어요. 네. 네. 자, 여자분들과 아이들과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분들.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다 때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또 많이 저기를 했고, 그다음에 애들도 막 동원이 됐고, 그다음에 나이 많은 그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인적 자원들을 다 동원을 해 가지고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젊은 남자들이 없으니까 다 전쟁하러 나가야지.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전쟁하는데. 자, 탱크 만드는 공장에서 젊은 남자가 없어. 여자분들밖에 없어. 근데 이 양반들은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죠. 해본 적이 없죠. 어. 전쟁 나기 전까지는. 그렇지.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지. 교육과 훈련을 해야 돼요. 네. 교육과 훈련을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어떻게든지 이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니까. 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교육 훈련을 시킬까가 문제가 된 거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고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미국이 또 1차 대전이 또 있었잖아요. 네. 1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이 직접 참전한 게 별로 없었고, 주로 이제 프로덕션이나 아니면 전쟁 물자를 많이 대는 상황이었는데, 비슷한 상황에 이 호레이스 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요 분이 뭘 얘기를 했냐면, 퍼블릭 에듀케이션을 갖다가 프랙티컬 스킬 교육을 갖다가 퍼블릭 에듀케이션에 넣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공고나 이런 기술 교육. 네. 이 기술 교육을 갖다가 미국의 퍼블릭 에듀케이션 공교육에다가 넣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레이스 만 액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었다고요. 그러다가 이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 해보니까 괜찮던데? 프랙티컬 교육, 뭐 이런, 무슨, 기술 교육 같은 거, 퍼블릭 에듀케이션에서 했던 것들을, 우리가 전쟁, 물자 만들고 막 이렇게 공장 많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 그거 갖다 써보니, 이거 좋아. 이러고 있었던 상황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 상황이 벌어진 거야. 아하. 젊은 남자들은 죄다 병사로 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이런 비숙련 노동자들밖에 없어. 여자, 젊은 애들, 그러니까 어린 애들, 아니면 노인분들.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만 남아있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만들어야 된다니까.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해야 된다니까. 그럴 때 이런 어떤 많이 했었던 그런 교육훈련 방식이 있어요. 요 교육훈련 방식을 갖다가 TWI라고 해가지고 트레이닝 워 타입, TWI가 뭐야? 트레이닝 워, 뭐죠? 이거 무슨 TWI. 가만히 있어봐. TWI. 그래. 트레이닝 within industry. 네, 참 재밌네. 여기 있어요. 트레이닝 within industry, TWI라고 하는 걸로 딱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시스템화해요. 시스템화한다. 예. 그 시스템화를 하는데 이 시스템화 하는 거에 세 가지를 갖다가 묶어요. 도메인으로 묶어. 그게 뭐냐면 TWI라고 하는 거 아래 퍼포먼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 그룹인 거야.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네 성과 이런 거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룹이 퀄리티 그룹이 있었어. 네. TWI. 그러니까 탱크를 만들었는데 굴러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비행기를 했는데 떨어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퀄리티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다음에가 이제 휴먼 릴레이션 해가지고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비숙련 레이버 워커들 데리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잘 관리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인간 관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어. 이게 또 남자들하고 또 다른 면이 있거든. 네. 건장한 남자들하고 다른 면. 굉장히 예민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발전시켰던 게 휴먼 릴레이션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해서 TWI, 트레이닝 위슨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했었던 그런 프랙티스의 세 가지 그룹 중에 퍼포먼스 그룹, 퀄리티 그룹, 휴먼 릴레이션 그룹이 있어요. 네. 이것들이 나중에 HRD의 메인 원료로 되어가요. 네. 그 중에서 특히
뭐시기야. 그러니까 HRD라고 하는 건 둘째고, 이것들은 나중에 비즈니스 쪽으로 또 이제 진화가 되어 가죠. 네. 이 퍼포먼스 어떻게 올릴 것이냐. 퍼포먼스 그룹. 퀄리티 그룹은 60년대에 미국에서 각광받지 못해요. 네. 왜? 만들기만 하면 파는데 퀄리티는 무슨 퀄리티야?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퀄리티 그룹이 어떻게 됐냐면은 60년대에 마샬 플랜이라고 있었어요. 아, 들어봤습니다. 마샬 플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미국 애들이 다 까뭉갰었던 유럽과 일본을 갖다가 복구하는 프로젝트예요. 마샬 플랜을 하는데 여기에 퀄리티 그룹이 조인트하게 돼. 그래가지고 독일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후 복구 사업 중에 우리는 질양보다는 그러니까 양보다는 프로덕션 퀀티티보다는 프로덕션 퀄리티로 갔다. 왜? 미국은 그런 거 안 따지니까. 데밍 아저씨나 뭐 이런 분들이 독일하고 일본에 가가지고 연락에 퀄리티 매니지먼트 이걸 가리킨 거야. 네. 그분들이 했던 게 특히나 이제 그런 어떤 통계, 스태티스틱 퀄리티 컨트롤, SPC,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열심히 가리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 이제 훅 다시 리바이빙 해가지고 온 게 1970년대부터죠. 그래서 퀄리티 그룹이 그렇게 식으로 갔고, 휴먼 릴레이션 그룹은 이제 휴머니스틱 매니지먼트나 네. 뭐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나중에 OB가 돼요. 오가니제이션al 비헤이비어 그룹이 돼요. 그게 이제 OB로 그렇죠. 진화가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그룹이 있는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HRD와 HRM과 그 다음에 이제 그 OB 쪽에 직접 조성이 돼요. 네. 예. 이 1940년대에 있었던 그 트레이닝 위신 인더스트리 TWI라고 하는 게 결국은 HRD, HRM, OB, OD 뭐 이런 그러니까 매니징 피플을 관련된 그런 서브젝트의 직접적인 아버지가 돼요. 그럼 TWI가 어느 순간에 ASTD로 연결이 되죠? 그게 ASTD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 네, 전쟁이 끝난 이후에 1950년? 네, 하여간 그때쯤에 끝났잖아요. 네. 45년에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서 이런 일을 하던, 뭐, 퍼포먼스나 아니면 퀄리티나 아니면 휴먼 릴레이션에 관련된 일을 하던, TWI를 하던 트레이너들이 있고, 네. 이제 코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매니저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전쟁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민간 기업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막 붐이 일어나.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60년대에는 미국 미제라고 하면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뭐 GM, 포드, 크라이슬러, 뭐 GE 뭐 해가지고 하여간 모든 미제에서 만드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문제가 있어. 만들기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싼 가격에 좋게 만드느냐. 요런 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이너나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 옛날에 우리가 전쟁 당시에 이런 거 해봤는데, 요거 좋던데요? 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해봐. 해보다 보니까는 이제 좋아. 좋다 보니까는 이제, 이거 우리가 전문적으로 좀 더 오거나이징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것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서로서로 물어보자, 배워보자. 라고 해가지고 모여진 게 이제 어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트레이닝 앤 코치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묶여요. 그게 1956년인가 그래요. 아, 그렇게 일찍 그 ASTD라는 단체가 이제 그럼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지. 그 예상외로 요 HRD 관련된 이 역사들이 뭐 녹록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아하. 네, 그게 왜냐하면 전쟁으로부터 유발이 했고, 거기서부터 1953년, 56년 요때쯤에 AST라고 코치, 트레이너 아니면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교육훈련시키고 잘 개발해가지고 이것들을 좀 더 수월하고 쉽고 그 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이제 질문이 또 생각나네요. 네. 우리가 2000년대 초반, 뭐 그 전도 그렇지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기업에 다닐 때, 거의 ASTD 하면,
내노라 하는 이름 한번 들어본 기업의 담당자들은 다 가야 하는 그렇죠.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컨퍼런스인데요. 어느 순간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언제죠? 2014년입니다. 그렇죠. ASTD가 ATD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의미가 있나요? 그 바뀐 의미?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네. 그냥 바꿨으니까 바꿨나 보다라고 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요것도 싸움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요것도 이제 디베이트가 굉장히 심해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저는 좋습니다. 왜 좋다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ATD라고 바꾼 거를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ASTD는 Society of Training and Development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교육 훈련만 가지고서 요거에 집중해가지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 안 맞아요. 왜냐 비즈니스 쪽에서는 안 맞는다고. 아니, 제 퍼포먼스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육 훈련 하면 이게 나오냐고. 안 나온다니까? 교육 훈련만으로는 부족하다.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 탤런트가 문제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내가 이런 탤런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개발을 해야지. 탤런트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뭐라고 바뀌었냐면 ATD가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라고 바뀐 거예요. ATD로. 그렇죠. 2014년에. 그 비즈니스나 아니면 이런 쪽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거에 찬성해요. 왜냐하면 좀 더 폭이 넓어요. 네. 이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나 모르겠다고. 네.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탤런트야. 아하. 이 탤런트를 어떻게 하면은 개발을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적극 동의하세요? 네. 자, 반면 이제 교육 베이스나 아니면 이런 쪽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에 포커스를 해야 된다. 아니,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다. 우리는 일단 개발이 되는 게 문제지. 돈 버는 건 다음 문제 아니냐. 너희들이 얘기하는 탤런트라고 하는 게 쓰고 버릴 만한 인재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러세요? 네, 그렇죠. 네. 자, ASTD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AHRD 잠깐 말씀하시다 말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ATD와 AHRD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표면적으로는 제가 이해하는 표면적으로는 ASTD가 AHRD의 뭐라고 그럴까 자궁 같은 거야. 자궁 같은 거. 자궁이야, 자궁. 그러니까 ASTD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가장 큰 컨퍼런스이고, 그 다음에 모든 코치나 매니저나 아니면 하여간 인간 개발 내지는 인재 개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는 게 결국은 ASTD니까, 지금은 ATD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ASTD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ASTD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인터벤션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인터벤션이 뭐냐면은 이제 무슨 프로그램 개발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 갖다 쓰시면은 직원들이 갑자기 슈퍼맨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교재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툴이 있어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켓이다. 네, 시장 바닥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 바닥입니다. 네. 네, AST는 시장 바닥이에요. 가장 큰 시장이죠. 자, 그러한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시장 바닥인 거야. 너무 시장 바닥이다. 그러니까 가보셨잖아. 가봤죠. 네, 가보시면은 거기 뭐 해? 처음에 가면 아주 재밌죠. 네, 왜 재밌어? 근데 두 번째가 또 좀 비슷하고, 세 번째가 또 좀 비슷하고, 네 번째는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러냐면은 다 장사거든. 비슷해. 변하지도 않아, 별로. 네. 자, AHRD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가치가 아니라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목적? ASTD는 일단 다 모여. 네.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까봐. 까놓고서 이제 얘가 이런 거를 또 요새 팔아먹고 있네. 쟤는 또 요새는 이런 걸 또 밀고 있네. 쟤는 또 이런 거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있네. 저렇게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될 것 같군. 이라고 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기업 담당자들은 그런 거를 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활용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죠. 네. 당연하지. 그래서 가야 되고.
그러한데 이게 맨날 그렇게 갖다가 쓰기만 하잖아요. 네. 그게 돈이 비싸요. 비싼데다가 이게 효율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ASTD에서 한청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오가니제이션 DNA라고 하는 걸 판 적이 있었어. DNA요. 오가니제이셔널 DNA.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부즈 앨런 해밀턴이라고 하는 그 컨설턴트 회사에 있었어. 네네네. 부스가 되게 커가지고. 그렇지. 거의 부즈 앨런 해밀턴 BAG가 굉장히 돈 많은 네. 컨설팅 회사거든요. 근데 거기가 조직의 진단을 위해서는 조직의 DNA를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오가니제이션 DNA라는 거를 개발을 나름대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 가지고서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까지 그랬구나. 2000년대 중반, 2003년, 2004년에 개발한 다음에 2005년에 막 팔아먹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오가니제이션 DNA라는 거를 갖다가 엄청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샀어. 예, 뭐 컨설팅도 받고 툴도 가지고 사가지고 오고 몇 억짜리 가지고 와가지고 했어. 되냐고. 좋은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면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조직의 DNA는 졸라 안 좋은데 이거를 죽일까? 답은 우리 DNA가 굉장히 안 좋다고 나와. 야, 그럼 우리 그냥 죽을까? 죽을 수는 없죠. 내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또 한국적인 것도 아니고 또 회사마다 다르고 다 시츄에이션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자기네들 처한 입장이라는 것도 다 다르고 다르다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유니버셜한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제품을 사가지고 프로덕트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보려니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 궁금하잖아요. 자, 궁금하면 뭐를 해야 되느냐? 공부라는 걸 좀 해야 돼. 이 공부라는 거를 좀 하려다 보니까 리서치가 필요하다고. 리서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연구자들 중에 특히나 이제 PhD를 가진 그 박사학위를 가지신 그 유명하신 컨설턴트 분들이 계세요. 이 비즈니스 컨설팅의 전략 컨설팅도 있지만 미국에 전략 컨설팅 말고 휴먼 피플 매니지먼트 컨설턴트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몇몇 분들이 모이셨어. 야, 우리가 연구라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게 너무 장사다. 그래가지고 연구라는 것도 좀 필요하니까 우리 한번 PhD 있는 사람들 모여봐. 해가지고 한 10대 명 모여봤어. 10대 명 모여놓고 보니까는 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있어? 홀튼, 스완슨, 또 누구 있어? 맥린, 맥클레인,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의 건국의 아버지들이시죠. 건국의 아버지 어머님들, 와킨슨, 와킨슨 아니구나. 예, 하여간에 그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야, 박사 있는 사람들 모여봐. 가지고, 야, 우리 연구라는 걸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나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나 너무 이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슬슬 모였어. 그래 모여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컨퍼런스 만들고 해서 ASTD 내에서 컨퍼런스 만들고 막 이렇게 했던 게 1990년대 초반이에요. 예상외로 빨라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그럼 야 우리끼리 학회 하나 만들자. 학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AHRD로 된 게 1993년이에요. 93년에 나왔죠. 1993년 ASTD 하기 전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아카데믹하게도 갑시다. 라고 해서 아카데미 오브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가 1993년 5월 7일 시작이 되죠. 그게 AHRD가 돼요. 네. 그러니까 ASTD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HRD라고 하는 거에 자궁의 역할을 했지만 AHRD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아카데믹한 거에 집중되어진 어떤 유니버셜한 그런 조직인 거예요. 네. 지금도 학회죠, 그래서. 학회. 네, 그렇죠. HRD를 전공한다는 학생은 한 번쯤 가봐야 하는 그렇죠. 그런 학회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AHRD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ASTD, 지금 현재 ATD가 너무 이제 장사 같은 그런 걸로 가다 보니까 이제 유니버셜한 어떤 아카데믹한 날리지 크리에이션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예. 왜 우리가 논문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HLD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고 이래야 되느냐?
뭔가 유니버셜한 게 있어야 된다니까. 이 원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네. 안 그러면 그냥 가서 야, 이 괜찮아 보이는 거 그냥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쓰는 것 뿐이야.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연구라는 거를 좀 필요로 한다. 네. 그래서 AHRD가 나름 필요하다. 나름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93년에 AHRD가 시작이 되고 HRDQ 저널 나오고 그다음에 HRDI 저널 나오고 뭐 저널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독립적으로 됐죠. 이제 네. AST든 ASTD대로 계속 가고 AHRD는 아카데믹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독립적으로 가게 됐죠. 네. 자, 그러면 ASTD와 AHRD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제 원래의 우리 흐름으로 오면 자, HRD의 정의를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HRD는 과연 뭡니까? 아, 그렇죠. 야, 자, 이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어. 네. HRD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때가 됐어.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그 우리 파운딩 파더들, 다시 말하면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얘기하신 왜 AHRD에서 뭐 때문에 우리가 AHRD를 만들게 되고 했느냐. 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돼. 이거는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되게 웃기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캐치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 갑자기 비즈니스 전략으로 그렇죠. 가나요? 예, 예. 그게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드릴게. 네. AHRD가 생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Strategic Organizational Planning, SOP라는 거로부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HRD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학문적인 HRD라고 하는 것이 1993년에 시작이 되고 했었던 건 Strategic HRD가 성립이 되면서부터예요. 스트래티직, 전략적인 HRD가 되어야 한다. HRD 책을 한번 보시면요. 거의 이게 아주 진한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HRD는 조직의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지. 그게 여기에 바로 나오는 전략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Strategic HRD, 그러니까 전략적 HRD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SOP라고 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Strategic Organizational Planning, SOP.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주장이 뭐냐면 모든 그 전략을 갖다가 수립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갖다가 실행하고 그러니까 strategy building 그다음에 strategy planning 아니면 strategy implementation 이 모든 전 과정에 HR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파트너로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서 이 조직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 사람을 어떻게 리크루팅하고 트레이닝하고 디벨롭먼트하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기여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스트래티지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SOP야. 그래서 AHRD가 그걸 베이스로 해서 가기 시작한 거라니까. 장사가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저기를 내버려 볼게. HRD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포팅 아니면은 이런 뭐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갖다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서포팅 부서다가 아니라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어. War for Talent가 나오고 있고 인재 전쟁이 있고 전략적으로 지금 우리가 인재를 어떤 식으로 뽑아오고 개발하고 그 탤런트를 갖다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활용하기 전까지 다 모든 면에 걸쳐서 우리가 파트너로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야. 파트너로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야.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체적으로. 요게 바로 스트래티직 HRD의 목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SOP라는 스트래티직 오가니제이셔널 플래닝의 SOP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을 한 거고요. 네. 이런 일단의 무리들이 모이셔가지고 만든 게 바로 AHRD예요. 근데 AHRD에서 말하는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은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요? 실제 제가 조직에 가보니까 이 HRD 전공자한테 아무도 이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일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HRD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공을 하는 거를 보면 학교에서. 네. 자, 그러면은 다 교육 베이스 아니에요? 똑같고 얘기합시다.
교육 베이스드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겠죠. 자. 현재로는. 네. 미국은 다른가요? 미국도 비슷해요. 미국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근본이 없잖아. 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야. 스트래티직 HRD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SOP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는 회사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대충 알 거야. 회사에서 결국에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결국은 보드 미팅이에요. 보드 미팅. 그러니까 이사님들 회의야. 그렇지 않아요? 이사님들 회의하시는데 맞죠. 임원들이 다 결정하죠. 네, 임원 회의에 간단 말이에요. 임원 회의든 아니면 매니저 회의든 뭐 하여간에 그런 거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제품을 이제 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 네. 아니면은 제품을 이거를 갖다가 이 제품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나는 엔지니어였으니까 내 네. 엔지니어였을 때 들어가서 내가 뭐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느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만든 거잖아. 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다음에 회계 당연히 얘기하지. 들어가야죠. 그죠? 그다음에 뭐 파이낸스 뭐 이런 애들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죠. 그 제품 만드는 매니팩처링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지? 그 총무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총무. 안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아니에요? 총무 들어가요? 총무 들어가지. 총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총무가 왜 중요하냐면 총무하고 이제 그 레이버 릴레이션 쪽이 중요한데 거긴 인사고. 그러니까 그게 총무 인사야. 인사 총무가 거기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인사 그래. 인사로 바꿀게. 인사로 말씀하셔야지. 네. 휴먼 리소스 디파트먼트로 그렇죠. 바꿀게. 인사팀은 당연히 들어가죠. 인사팀은 들어가는데 그 인사팀 중에서 그러면은 트레이닝과 디벨롭먼트 아니면 인재 개발에 대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줘야 되는데 못 들어가느냐예요. 네. 자, 그런데 이거라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맨 마지막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관심들이 없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뭐 그런 그 보드 미팅에 딱 들어갔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거 죽어라고 내가 얘기해야 된다니까? 나 엔지니어들은 여기에서 이거 잘못하면은 내가 큰일 나. 이거 불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뭐 제품이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런다고. 매니팩처링도 마찬가지로 이거 내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절박하다니까? 그래서 되게 싸워요. 근데 이제 총무들 나름 이게 돈을 얼마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막 싸워. 어카운팅도 그렇고. 그런데 HRD 관련된 사람들은 갑자기 뒤로 쑥 빠져. 난 몰라서요. 이렇게 나와. 무슨 얘기냐면 모른다고 빠진다니까? 나는 매니팩처링도 모르고요. 나는 뭐 R&D도 모르고요. 나는 뭐 인사도 사실 몰라요. 그다음에 나는 또 뭐 어카운팅이나 뭐 이런 거 당연히 돈에 관련된 거 몰라요라고 하면서 뒤로 빠져. 인사 담당자들. 아니 인사 특히나 속에 교육 훈련 담당하거나 아니면 HRD 관련 담당하거나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빠져. HR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미팅에 참여했을 때 난 몰라요라고 한다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 뒤로 빠진다고. 빠지는 현상 때문에 그렇죠. 난 모른다예요.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아니 전략적 파트너고 나발이고 이걸 다 떠나서 네. 회의에 들어왔으면 네. 싸워야 된다고. 근데 이분들은 나 선비야. HR에 계신 분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러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카운팅도 모르고 매니팩처링도 모르고 뭐 코어 프로세스도 사실 잘 모르고 뭐 그냥 너희들 월급이나 그냥 잘 꼬박꼬박 챙겨주면 되고 뭐 교육훈련 뭐 프로그램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보내주면 될 거 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니까. 와, 이걸 듣는 교육 관련된 분들이나 인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엄청 지금 화를 내시겠는데요. 뭐 화를 내거나 말거나 아니 근데 사실 그렇잖아. 내가 안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아니 모른다고 빠지면은 가시라고. 보드 미팅이든 아니면 미팅에서 와가지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이게 문제인지 안 문제인지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계시다가 몰라요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쑥 빠지다가 그럼 오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보드 미팅이건 매니저 미팅이건 와가지고 까놓고 얘기해. 나 공돌이야. 나 엔지니어인데 어카운팅 몰라요. 모르면 배우면 된다니까. 어떻게든 가가지고 ERP 막 뒤져가지고 막 해. 그래가지고 이게 왜 파트가 50원이 아니라 왜 30원으로 해놨냐고 싸운다니까. 절박하니까. 절박하다고 나는. 내 일이라고. 근데 HR이라고 하는 거 특히나 HRD 쪽이라고 하는 분들은 절박함이 없어요.
왜 참여 안 하냐고요. 왜 이 워크 프로세스에 참여를 안 해주냐고. 그래놓고 맨날 얘기한다는 게 몰라요. 모르면 배우시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모르겠으면은 가가지고 MBA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이러닝을 하시든가 하시면 될 거 아니야. 왜 가만히 그냥 선비짓을 하고 계시냐고. 가서 뭐 모르겠으면은 가서 뭐 엔지니어들하고 가가지고 기름때를 묻혀도 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맨날 얘기하시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만들 줄 아는 HR 담당자 어디 있어? 안 해봤잖아. 그 공들이 다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그 매니저 뭐 경영학이나 뭐 이런 거 한 사람 한다고 모르면 배운다니까. HR 하는 사람들이 뭔디 왜 참여 안 해? 아니 HRD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 아는 사람 있어?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네. 여하튼 아니, 그러니까 일견 이런 의견도 있다. 뭐 이게 내가 그래서 야매 아니야. 네. 네, 제가 그래서 야매 아닙니까? 네. 그 근본이 없어요. 자, 근본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HRD의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HRD의 이제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AHRD가 시작되고 했었던 거는 스트래티직 HRD로부터 시작을 했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HRD라는 거를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정의. 네. 예, 그걸 하려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고 한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일단 정의부터 내려볼게요. HRD의 정의는 되게 복잡해요. 복잡단단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 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정의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한 게 있는데. 자, 개인적으로 정의한 거 말고 유명한 학자들의 정의 몇 개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걸 다 묶어서 제가 정의한 거라서 자, 얘기를 해볼게요. 그 HRD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HRD란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예, 그 다음에 일과 관련된 능력을 개발하여 개인, 조직, 공동체, 국가 더 나아가서 전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다. 아, 그 정의를 들으니까 누군가의 정의와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따 끊어갈게요. 자, 그리고 HRD란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일과 관련된 능력을 개발하여 개인, 조직, 공동체, 국가 나아가 전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라고 하는 정의 더하기. 이를 위해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이해관계자들이 교육훈련, T&D,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 조직개발, OD, 그 다음에 경력개발, 커리어 디벨롭먼트, 성과 향상, 퍼포먼스 임프루브먼트, PI, 조직학습, 오가니제이션 러닝, 그 다음에 리더십 개발, LD, 리더십 디벨롭먼트 등의 노력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에 영향을 끼쳐서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요. 네, 저는 이거 다 짬뽕한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서 좋은 얘기들 다 짬뽕한 거예요. 학자들의 정의의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들어가 있어. 다 넣었어. 네. 왜냐하면 하도 복잡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뭐 이런 걸 하는데 다시 한번 정의를 할게요. HRD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다시 할게요. HRD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HRD란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일과 관련된 능력을 개발하여 개인, 조직, 공동체, 국가, 더 나아가 전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를 위해서 HRD에서는 여러 단계의 이해관계자들이 교육훈련, T&D, 조직개발, OD, 경력개발, CD, 성과 향상, PI, 조직학습, OL, 리더십 디벨롭먼트, 리더십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에 영향을 끼쳐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일단 정의를 내릴게요. 네. 요거 왜 정의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파일에서 한번 또 얘기를 또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네.